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1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미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 TV 황금 시간대에 각국으로 생중계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이목도 초집중됐습니다. 그가 러시아에 빗발치는 포화 속에 개전 300일 만에 처음으로 외국행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약 30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특유의 쇼맨십으로 미 의회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또 한 번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와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조만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최측근을 중국 특사로 보내는 등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맞서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여일째 양국은 각국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7.7%가 감소한 40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0만 건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 전면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0년 11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부동산 시장이 2020년 코로나19 경제 봉쇄 기간과 비슷하게 얼어붙었다며 급격한 모기지 금리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에 이어 이 대표 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의 경청 투어 민심 행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에서 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YG 소속 가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양현석 전 대표가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해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